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이고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57포인트 하락한 2962포인트고요. 거래량이 8억 4천만 주입니다. 오늘 장중 하락률은요, 약 1.9% 하락률 보여줬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3,5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6,200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2,300 매수했는데요. 그 중에서 금융투자가 3,000 매수, 투신사가 160 매수, 연기금이 360 매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오전장부터 계속 매도위 보여줬고요. 장중 내내 지치지 않고 계속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금융투자는 아마도 월초 장세 또 분기초 장세라서 아마 금융투자는 매수 우위를 보인 걸로 판단됩니다. 연기금은 오전장에는 한 300억 이상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오후 들면서 매도로 돌변했습니다. 아마 하락률이 좀 커진 거는 그 연기금의 매도세 전환이 좀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업종지수는요. 의약품이 가장 많이 하락했고 은행주가 하락했고요. 운수창고, 대한항공이죠. 하락했고 통신주 하락했습니다. 다 하락했는데요. 전기전자도 하락했고요. 종이목재, 오른 종목은 섬유 의복이고요. 유통, 전기가스 정도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폭이 좀 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낙폭이 좀 커요. 네, 플러스난 종목만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하고 현대모비스가 오늘 상승세 보여주었고요. 삼성물산입니까? 플러스 보여줬고 LG생활건강 있고요. S-오일 플러스 났고 삼성화재 정도 있습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이 하락장세에서 이렇게 좋아집니까? 네, 4,500원 이렇게 되면 바닥을 확인했구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화학업종 오늘 상승세인데 아모레퍼시픽이 역할을 해준 걸로 보여집니다. 하나솔루션도 오늘 플러스 보여줬고요. 강원랜드 플러스 보여줬군요. 강원랜드는 이게 오락게임 관련주죠. 오락게임 관련주의 특징들은 주로 이제 하락장세 때 올라가는 게 오락게임 관련주 이렇게 보여집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죠. 네, 하락장세 때 올라가는 종목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대건설이 오늘 800원 1.59%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올라갔군요. 그리고 가스공사, 네, 전기가스 오름세 보여줬고 아모레 집까지 3.34% 바닥 확인했다고 아마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호텔신라도 네, 유통업이죠. 보여줬고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에요. 네, 거래량 상위 종목들 보니 오늘도 가수에는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렇게 8억 4천만 주는 일단 순수 거래량 이렇게 보여집니다. 8억 주 거래량이면 그래도 좀 서서히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9월 달에 6억 주 때도 있었는데요. 6억 주, 7억 주. 그래도 이제 10월 달 되면서 8억 주 거래량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한동 화성이 눈에 띄네요. 4%. 한농 경농 그러는데 경농은 눈에 안 띄는데 한농이 눈에 띄는군요. HMM은 오늘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나요? 대성산업, 전기가스입니까? 한전산업도 있고요. 눈에 띄는 종목들은 딱히 없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100원 상승했고요. 오늘 같은 장세에 플러스 났다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딱히 관심 받을 종목들은 안 보이죠? 기업은행이 오늘 100원 떴군요. IBK. 가스공사가 눈에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다 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업종 차트까지 봤고요.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어젯밤에 크게 하락을 해가지고요. 0.9% 하락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근데 아침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대책 없이 이렇게 매도를 크게 할 거라고는 크게 생각까지는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좀 과감하게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또 오늘은 또 여러 가지 뉴스를 좀 검색을 해봤더니 뭐 달러 강세?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그 호황기가 오게 되면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고 유가가 약세를 보여주고 뭐 환율, 네, 약세 이렇게 저달러 저환율 저유가 이렇게 보여졌나요? 맞나요? 근데 지금 달러가 강세, 원화 약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뭐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하나의 그냥 네, 시치를 보고 간을 짜는 게 아니라 관을 보고 시치를 맞추는 그런 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는 한국과 일본이 하락했고요. 중국, 인도,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는 오늘 상승세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시간 현재 유럽 증시를 보게 되면요. 유럽 증시는 러시아가 지금 1.2% 크게 상승했고요. 영국이 0.7%, 0.73% 상승하고 있고 독일도 지금 0.40%, 42%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어제 유럽 증시가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유럽 증시가 어제 하락한 거 이상으로 지금 플러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봐서는 오늘 다우 지수도 아마도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빨간선, 양선, 플러스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10월달 되면서. 아마 오늘은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분위기요. 내일은 오늘 이 정도 하락했으면요. 제가 보기에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스닥이요. 나스닥도 좀 심히 빠졌죠. 심하게 좀 빠졌는데요. 오히려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2.1%. 지금 61선 살짝 121선입니까? 121선 살짝 지금 이탈이 하고 왔는데 예전에도 이런 모습 한번 본 적이 있어요. 5월 달에도. 제가 보기엔 이러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싶어집니다. 뭐 S&P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1선까지 살짝 닿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마 지지받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해보고 일본 니케이 아시아 증시 오늘 한국과 일본만 지금 빠지고요. 대부분 다 올랐는데 일본이 오늘 많이 빠졌죠. 2.19% 빠졌습니다. 뭐 올라간 것만큼 그대로 밀렸어요. 왜 올라간는지 모르겠어요. 스가 총리 그만둔다니까 올라갔었는데요. 새로운 총리가 되니까 이렇게 또 폭락을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뭐 바닥까지 왔는 거 받고 오늘 꼬리를 장중한 때 한 4% 빠졌나 봐요. 오늘 이렇게 꼬리 길게다가 올라간 게 2%라는 얘기는 장중한 때 4%까지 일본도 급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좋아요. 이 정도면 뭐 단기 바닥 다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홍콩도 오늘 올라갔습니다. 홍콩도 오늘은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예, 오늘 어쨌건 홍콩도 뭐 플러스 0.28% 상승했고요.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오늘 0.9%. 근데 상해는 우리가 큰 한국과 중국의 주가는요 거의 동조화 현상은 없어요. 네, 약하게 있긴 있지만 뭐 큰 영향은 끼치지 않아요. 즉 중국 이 상해 지수는 독고다이 지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 이 세계 경제 주가 뭐 다우지수 이런 게 큰 영향 안 받고요. 자기 혼자 움직이는 그냥 상해 지수, 자기만의 그냥 주가 지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서 보시면 돼요. 아 오늘 올라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만은 우리 한국과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는 지수 같아요. 네. 아마 저 다우지수하고 한국 지수하고 대만 지수는 좀 동질성, 유사성, 동조화 현상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바닥 확인했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해외 증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지금 유럽 증시 뭐 나빠 보이진 않을 걸로 판단되고요. 이제 우리 한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예요. 많이 빠졌어요.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 이격도가요. 지난번 8월 20일 날 8월 달에 급락할 때 이때도 3049, 이때는 3000을 깨지는 않았었는데요. 3049 빠질 때 이격도가 95.28까지 빠졌어요. 이때 뭐 한 10일 연속 하락하면서 반등할 거라는 기대 안 했었잖아요. 그때 반등했었어요. 네, 21선 위까지. 이때 이격도가 95.28%인데 최근에 그 며칠간 급락하면서 지난주부터 급락하면서 이격도가 지금 94.84, 지난번 이격도까지 더 깨가 내려왔어요. 일반적으로 종합주가지수 95면 단기적으로는 바닥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제가 보기엔 이격도 3100 이상까지는 최소한 3100, 요 이격 그 갭 발생한 것들이 있죠. 갭 발생한 거. 요거는 빨리 매꾸러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분봉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분봉 차트는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이때 올라갈 때는 좀 나름대로 희망을 좀 가졌어요. 아, 밑에 꼬리 길게 달고 올라가는구나.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한시 이때죠. 이때까지는 저기 연기금이 한 300억 이상 매수 의를 보였어요. 근데 이때부터 연기금이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매도 300억이니까 이때부터 연기금은 600억을 팔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연기금이 팔면서 이렇게 쭉 하락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줬어요.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 지금 한국 경제에 나쁠 이유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한국 지금 나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경제 상황 다 좋고요. 수출 잘 되고 있고요. 뭐 9월달 사상 최고치 경상 이익까지 올렸고 달러 지금 계속 뭐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뭐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누차 말하지만 지금 2963선은 살짝 깼는데 아마 내일 빨리 만회할 걸로 판단되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밀려버린다면 여기까지 밀려요. 2500까지 밀려버려요. 2500. 여기 60월 이동평균선 있죠? 여기까지 밀려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 밀리는 거는 뭐 문제가 아니에요. 밀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밀려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 3000 이상 올라가려면 시간이요. 한 2년 걸려요. 2년. 다시 2500 밀렸다가 3000 회복되려면 한 2년. 내년은 2500에서부터 3000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는 게 좋죠. 내년은. 희망이 없는 거죠. 3000포인트 가면 얻어맞고 그냥 머리로 헤딩하는 거죠. 천장 3000 헤딩하고 머리 깨지고 또 한번 내려왔다 깨지고 또 한번 깨지고 한 3, 4번 해서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좀 보는 것입니다. 이때도 뭐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2000서부터 1000까지 급락했었는데요. 다시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1년, 2년, 3년 걸렸죠. 3년. 2000 깨져가지고 1000 갔다가 다시 회복하는데 3년 걸렸어요. 이때는 뭐 코로나 때문에 좀 했지만 2500서부터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도 한 3년 걸렸죠. 여기서 3000에서 머물지 못하고 다시 폭락을 해버리면 2500까지 밀려버리면 다시 3000 이상 가는데 또 한 3년 걸린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도 내년에 2022년도고요. 2023년도까지 희망이 없다고 보이는데 아마 지금 대한민국이 2024년도나 2025년도에는 1인당 그 GDP가 4만 불 이렇게 될 걸로 보는 것 같아요. 4만 불. 4만 불이면 대략 한 5천만 원 아닌가요? 4인 가족이면 2억이에요. 현실성은 없죠? 4만 불인데 우리 집은 암만 해도 4인 가족 해서 2억, 1년에 2억 벌 건 없는데 누가 이렇게 벌까요? 부익부 빈익빈이죠. 저기 그 퇴직금 성과급제 50억씩 받아가는 그런 애들이 계속 더 벌어가겠죠. 부익부 빈익빈이 커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꼴통들만 좋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꼴통들을
너무 그 기득권 틈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 기득권 틈을 빨리 무너뜨리도록 여러분들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분배가 잘 돼야 되겠죠, 분배. 어쨌건 4만 불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까지 2,500, 2,600까지 이렇게 빠지는 일은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밀려버리면요. 여기서 지금 직전 저점 여기 있는데 그나마 여기서 지지 이게 120주 이동 평균선이겠죠? 60주군요. 60주 이동 평균선인데 여기서 닫고 반등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여기까지 내려와 여기까지 2,500 여기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데 시간이요 2년 3년 걸려요. 3,000포인트 구경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3,000포인트에서 10개월간 머물렀잖아요. 작년 12월달 3,000포인트 구경해가지고 10개월간 머물렀는데 다시 3,000포인트 보려면 2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내려오게 되면 올라갈 때마다 헤딩해야 돼. 헤딩. 3,000포인트 헤딩. 왜? 여기서 샀던 물량들 요 거래량들이요 2,500까지 갔을 때 번져만 와봐라. 이 사람들은 이때 산 요 사람들은 이제 9,000을 떠도는 거죠. 9,000을 떠돌면서 중얼중얼 그래요. 번져만 와봐라. 실제 3,000포인트 근처 오면 이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거래량들 3,000포인트에서 위에서 거래됐던 요 물량들이 절반 이상 해소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요때 샀던 분들이 이 물량들이 해소되지 않고서 3,000포인트 올라가는 거는 힘들어요. 3,000포인트 가기만 하면 이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다시 쉽게 여기 60주 이동 평균선 지지받고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지고 아마도 뉴욕 다우지수도 뭐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항상 동특이전이 가장 무거워요. 여기서 미국 다우지수가 밀릴까요? 여기서 툭 떨어질까요? 이 정도에서 얘네들도 지지받고 버티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서 툭 무너질까요? 미국은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올라갔다가 그렇게까지 무너진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쭉 올라갔는데 이때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던 거고 그렇게까지 뭐 심하게 밀리지는 않을 걸로 봐요. 네, 뭐 쉽게 말해서 이렇게 투매까지 나오는 일은 없을 걸로 이렇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만을 제가 보고 있었군요. 다우지수 말하는 거예요. 다우지수. 제가 좀 정신이 없습니다. 네, 다우지수도 여기서 뭐 크게 밀릴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다우하고 종합주가에서하고 대만은 거의 비슷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에서 멈추지 여기서 더 이상 크게 하락할 일은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얘네도 내려오게 되면 몇까지 내려와요? 3만까지 내려옵니다. 3만까지 내려올 일은 없을 걸로 판단돼요. 네. 다우도 뭐 그런 일까지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때 다우는 뭐 소폭 흔들렸는데요. 아까 대만도 흔들렸고요. 거의 비슷하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고 2015년도 한번 흔들렸던 것 같고 코로나 때 흔들렸던 것 같고 뭐 한국 종합주가에서나 뭐 대만 뉴스나 다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우도 여기서 폭락을 할까요? 저는 그런 일은 어제 오늘 크게 하락을 했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올까요? 얘네도 여기까지 이렇게 미국 시장이 그렇게까지 나쁠 일은 없거든요. 뭐 코로나 가문도 뭐 재생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금 주가 폭락 이런 거 지금 투매 이런 거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겠니? 이렇게 저는 보는 게 좋겠습니다. 최소한 여기 빨간 선을 계속 보게 되네요. 여기는 깨지 않을 걸로 판단돼요. 33,000입니까? 이 정도는 안 깰 걸로 판단돼요. 네, 심하다고 보면은 이 정도는 깨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장 지금 유럽 시장이 썩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네, 좀 잘 버티고 있고요. 네, 뭐 등락을 좀 오가고 있지만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 다우지수를 보면서 오늘은 플러스 우리 종합주가 지수도 오늘은 잘 버티지 않을까. 오늘은 크게 하락했지만 내일은 또 플러스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때가 2,900
2929고요. 오늘 2940이었어요. 3,000원 깼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아마 이 갭을 메꾸로 이격도가 지금 95를 깼기 때문에 다시 아마 3,100을 향해서 이 갭을 메꾸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때도 10일 정도 빠지고 급락했다가 올라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기대를 안 했었잖아요. 이런 일이 또 생길 거예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 추이를 계속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어제 빠지고 지난 주말 빠지고 오늘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 조금 더 추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더 하락하게 되면요 앞으로 2년간 시장이 없어요. 2년간 저는 그런 일까지 생기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2년 후면 대한민국 지금 경제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나쁜 일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수출 잘 되고 있고 경제 너무너무 좋아요. 한 가지 변수는 대선인데요. 연기금 좀 파는 거 봐서는 조금 모양은 안 좋아요. 쟤네들은 지난번 그 보궐선거였습니까? 서울시, 부산시 그때도 한 달 내내 팔았었죠. 또 대선 앞두고 얼마나 팔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팔았다 살다 할 것이고요. 국내는 연기금이 가장 중요해요. 연기금이 가장 중요한데 연기금이 대선 앞두고 어떤 그 페인팅 할지 모르겠어요. 도움은 안 될 겁니다. 도움은 안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연말이고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좀 더 지켜보시고요. 10월, 11월 달은 나빴던 적이 많지는 않아요. 아마 10년이면 7, 8번은 이상은 그 연말에는 장이 그래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동성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좀 더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녁에 다우지수 움직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거기다 말을 갖다 붙이는 거지 올라가면 또 말이 또 바뀌어요. 그동안 거의 이제 10개월 가까운 9개월 10개월 가까운 조정을 전 충분히 봤다고 봅니다. 옆으로 이렇게 긴 게 저는 기간 조정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밀렸으나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시 바라고요. 이번 주 좀 더 추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 하락할 때는 이격도를 보면서 종합주가에서 94면 많이 빠졌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식 차트를 제가 뭘 볼까 하다가 한 종목만 할게요.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 남북 관련, 종전 관련 오늘 주가를 보니 현대 엘리베이터 종목을 보니까 물 건너간 거 아니겠니? 라는 분위기를 또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 안에는 뭐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무런 정보도 없는 사람이고요. 정보를 안 좋아해요. 저는 차트를 보고 정보를 얻는 것이지 정보 보고 차트를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대표적인 남북 관련주고요. 현대그룹주 중에서 오늘 주가를 보니까 물 건너갔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올 연말 안에는 뭔가 좀 액션이 있지 않겠나. 미국과 중국, 북한도 지금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일본에서 또 일본을 좋아하는 친일 세력들이 어떤 또 운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방해 공작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엔 잘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남북 관련주란 또 테마주도 아마 있고 하니까요. 너무 이렇게 불안하게 시장을 지켜보지 마시고 몇몇 또 이 남북 관련주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가시화가 되면은 또 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악재가 뭐겠어요? 지리적인 불안정이죠. 남북에 대한 불안감인데 이것만 해결된다면 예전에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많이 떠나갔었어요. 한국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말레이시아로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지역이죠.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대체 지역. 아시아인데 일본이나 홍콩 가기는 너무 땅값이 비싸고 이미 다 들어가 있고
한국이 가자니 한국은 남북 관련 불안감이 있고 언제 전쟁 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이 한때는 말레이시아로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종전선언되고 평화협정만 체결된다면 이제 한국으로도 많이 또 투자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대 엘리베이터는 장중 계속 지켜봤었어요. 아침에 보니까요, 플러스로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했었는데, 얘도 내려갔다가 종합주가랑 똑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무너지는데, 이거는 뭐 개인이 팔았다기보다 기관에서 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뭐 하게 되면 연말에 하겠죠. 하게 되면 뭐 내년엔 대선 앞두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하게 되면 연말에 할 테니까 이런 호재성 재료도 혹시 모르니까 너무 불안하게 지켜보지 마시고 밝은 눈으로, 그리고 코로나만 좀 잡혀갔으면 하는 좀 바람으로 있고, 물론 저도 뭐 오늘 뉴스를 쭉 봤는데 뉴스 보게 되면 주가 빠지는 게 당연하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이 대선 앞두고 정치판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런 정치꾼들 데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발전했다는 게 참 대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나라 정치 수준은 지금 쌍팔년도 수준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는 행동들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말을 좀 순화하고 있어요.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인데요.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 이번 주까지 좀 더 시장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동투기 전이 가장 어두워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장에 이렇게 뭐 장이 투매가 나오면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